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 20도를 넘으며 따스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큰 일교차 때문에 아침 출근길 옷차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벼운 외투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은 기온에서 출발을 하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4월 하순의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요. 오후가 되면 바람으로 인해서 탁한 공기가 해소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21도, 영덕이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발견된 천연가스가 육상에서는 처음으로 1년 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2, 3개월이면 꺼질 것으로 예상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뒤늦게 매장량과 경제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8일 폐철도 공원화 사업 현장.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200m 아래로 시추공을 뚫던 중 천연가스가 새나와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스가 발견됐다며 흥분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신 불의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가 없고 이런 나라에서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온다하는 게 이걸 기술적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불은 예상외로 1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지난달부터 인근 지역을 굴착해 가며 가스 매장량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음파로 땅속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도 진행되는데 결과는 9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 탐사를 좀 더 정밀히 수행을 해서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그 잠재적인 자원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차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요. 이런 가운데 포항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천연가스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이재진 의원은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가스를 허공에 날렸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70년대에 보면은 해도, 용동, 성곡 지역에서도 가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만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을 포항에서도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공천 접수 결과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82명이 신청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의 이강덕, 허명환 후보가, 경주에는 박병훈, 이동우, 정종복, 주나경, 최양식, 최학철 후보가 신청했습니다. 또 영덕에는 이희진 현 군수가 단독 입후보했고 울진의 손병복, 임광원, 장용훈, 황희주 후보가, 울릉군은 김병수, 최수일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경북도 의원 후보 경선에는 55개 선거구에 124명의 후보가 신청했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권전탁, 임종식 두 전직 교육청 정책국장 간에 지난주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임종식 전 국장의 승리로 끝나면서 어제 권전탁 전 국장이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권 전 국장의 사퇴로 보수 후보군이 김정수, 안상섭, 이경희, 임종식 후보 등 4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추가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도내 진보 진영은 이창규 전 정교조 경북지부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면서 경북교육감 선거 사상 첫 보역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지진 등에 의한 사고 위험 못지않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 처리도 큰 문제입니다.
월성원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보관 중인데요. 이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이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인 캐니스터와 대용량의 맥스터 7기를 건설해 원전 내부 수조에 담궈둔 사용 후 해결료를 옮겨 보관 중인 월성원전. 하지만 이마저도 2년여 뒤인 2020년이면 꽉 차게 돼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데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판입니다.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화 시점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맥스터 7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고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종 일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패장이 들어설 때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짓지 않기로 특별법으로 정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임시저장이란 개념을 만들어 안전성과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고준위 관련해서는 제공론화가 먼저 되고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이든지 해야 된다. 최근에는 경주시 의회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핵연료를 반드시 완수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 시민사회 단체들은 원전 감축 등 사용 후 해결료의 발생량을 대폭 줄이는 노력 없이 임시 저장 시설만 계속 늘리는 건 원전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며 앞으로도 위험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편법적인 임시 저장 시설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차피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1, 2년 어떤 시간에 쫓겨서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미래 세대가 입을 수 있는 어떤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설의 안전성과 주민 동의 두 가지 원칙이 충족되면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설의 안전성 부분이 확보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동의, 즉 수용성,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가 되면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재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안에 새로운 관리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관리 비용과 원전의 해체 비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관리 비용은 지난해 말 기준 200리터 한 드럼당 1,373만 원으로 기존보다 12.6% 인상됐고 원전의 해체 비용도 7,515억 원으로 16.7% 올랐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패장의 관리 기간이 100년에서 300년으로 늘고 원전 해체 복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방사능 제염과 철거비, 폐기물 운반비 등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울진의 한울원전 6호기에서 어제 원자로에 열을 식히는 급수 펌프가 고장나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열흘 전 이유탄 원전인 5호기에서 똑같은 부품에서 고장이 났는데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한울원전에서 원자로에 열을 식히는 급수 펌프 고장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은 어제 오전 2시 24분쯤 가동 중이던 한울 6호기의 주급수 펌프 1개가 고장나 출력을 줄이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한울 5호기에서 같은 펌프가 고장난 지 불과 열흘여 만입니다. 원전 주급수 펌프는 원전 증기 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안전설비로 급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자로 과열과 방사능 누출 같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물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증기발생기가 과열이 되고, 그럼 원자로가 또 다시 과열되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증기발생기를 계속적으로 보조급수 펌프도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3마일 아일랜드 사고 같은 것으로 이제 진전해서 원자로 용융이 일어날 수 있죠. 이처럼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다 보니 보통 펌프 2대가 함께 작동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그중 한 대가 갑자기 고장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불과 열흘 사이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2번이나 났지만 한수원 측은 정확한 고장 원인조차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호기가 그런 고장이 일어났으면 이번 고장도 진단을 하고 중요기기니까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됐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허울뿐인 사고 진단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수원은 하늘 5, 6호기에서 고장이 잇따르는 원인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며 정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핵심 부품에서 고장이 잇따르고 있어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철강 부원료 수입 시 부과될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켜온 이른바 역경사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박명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습니다. 수입 관세는 원료부터 중간재와 완제품 순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가 일반적이지만 페로니켈과 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에는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오히려 높은 역경사 관세가 부과돼 무관세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국내 철강업계가 불리한 조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철강업계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25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보고 이 가운데 51%인 217억 원의 경북지역 철강업체가 받는 혜택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숭례문 보건공사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금강송을 빼돌린 사건 기억하시죠? 국산 소나무가 외국산 소나무보다 몇 배나 비싼데도 외형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수중 속임을 해결할 수 있는 DNA 분석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문화재 복원 공사 과정에서 만연한 뇌물 그리고 횡령, 자격증 대여 혐의 이런 것으로 총 24명을 검거해서 공사 관계자들이 금강송을 빼돌린 이유는 바로 국산 소나무의 높은 가격입니다. 문화재와 한옥 건축에 들어가는 직경 45cm 이상의 소나무 특용재 가격은 1세제곱미터당 대략 100만 원. 반면에 유럽산인 구주 소나무는 70만 원으로 국산보다 30% 정도 낮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만 목재의 외부 형태와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수종 속임 문제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국내산하고 국외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런 수종 속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을 개발해 최근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기술은 국산 소나무와 구주 소나무의 DNA 차이를 식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DNA 분석을 하게 되면은 고유한 생물학적인 차이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은 국산 소나무 목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나무 목재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앞으로 목재 이력 관리제 등의 산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재의 원산지 판별 기술 등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해오름 동맹을 한 포항과 경주, 울산시의 문화관광 분야 실무 공무원들이 어제 경주에서 새해 첫 모임을 갖고 11건의 업무를 협의했습니다. 세계도시 공무원 60여 명은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생협의회를 열고 아마추어 합창단 교류를 오는 11월쯤, 올해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에 포항, 그리고 2020년에 경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국악교류도 올해는 포항, 내년에는 경주에서 열기로 한 데 이어 음식 투어 상품 개발과 생활체육 대축전, 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90% 이상이 사립인데 빠르면 내년에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나옵니다.
공영형 사립대란 것인데 국가가 사립대학 운영비를 일정 부분 대고 대학은 공익 이사를 받아들여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대학교는 지난해 학과 경비와 교수 연구비를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경영난 때문입니다. 결국 돌파구를 공영형 사립대로 잡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많게는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과 학교 법인 간 의견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학내 구성원과 대학 법인과의 합의된 소위 지배구조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과 대학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대구대학교도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어떤 그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등록금 동결이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사학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재정 적자의 위기에 이제 막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공영형 사립대 예산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정부 안은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서열을 무너뜨리고 사학 비리를 없애는 효과가 분명 큽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얼마나 뒷받침해줄지, 가족 경영 형식을 띈 사립대학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도 지금으로서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상문입니다. 요즘 큰 일교차 때문에 아침 출근길 옷차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벼운 외투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은 기온에서 출발을 하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4월 하순의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요. 오후가 되면 바람으로 인해서 탁한 공기가 해소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21도, 영덕이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